안녕하세요. 장소정입니다.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이세이 오픈 콘서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총 5분을 모시고 키워드 5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하나 키워드가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창업이 짱이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제시를 해주셨을까요? 그 키워드는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청년 창업자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창업자들에 비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지원 서비스는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기관인 아이플렉스에서 오피스텔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뭐 거주를 하면서 장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와 청년 구직자를 매칭도 해주고 인건비의 일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윈윈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창업자여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광주형 그런 혁신 모델을 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을 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자들이 아니더라도 꼭 광주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창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은지 대표님께서 청년 창업이 짱이다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김진병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심은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우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길을 걷던 중에 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었고 아이디어 마루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상을 수상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아이디어 마루나 K-스타트업에 매일 방문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다 공모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자기에 맞는 사업화를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익이에요. 근데 네. 그것보다 접근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또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수익을 벌겠다 이런 거는 아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청년 창업,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창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좀 빨리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성공을 해도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실패를 해도 빨리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가 예기치 못한 실패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실패가 곧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겁니다. 창업자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통을 알면 돈이 보인답니다. 혹시 어떤 분이 그 키워드를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가전제품 관련 유통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개발만 하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익형 모델로.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아주 성공적으로 2년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도 좀 벌긴 했지만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창업하기 전에 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네. 이분들도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전에 알고 시작한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더해서 좀 예비 창업가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저희 심은지 대표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창업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사실 회계랑 세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세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 납부 의무가 있는 그런 세금들도 많이 있고, 근데 거의 세금은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창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또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게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세무와 회계. 그 외에도 창업을 할 때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어쩌면 늦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10년 뒤, 20년 뒤에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공직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대기업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창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는 그냥 가볍게 가서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뜻이 맞게 되면은 공동 창업자로도 창업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영양 쪽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영양에 이제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 국내 이제 거의 탑 클래스에 계신 이제 김영미 부장님께서 저희 쪽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주셔서 그다음부터 저희를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을 할 때도 KT에서 이제 상무하셨던 분들께서도 나오셔서 저희 거 다 멘토링 잡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서 주변 사람들과 일단 관계를 되게 잘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쵸. 저도 거절 당해봤는데요. 저희 옆에 있는 김진경 대표님이 가장 웃음이 없으셨어요. 거절을 네. 많이 당해보셨나봐요. 예, 저희는 이제 시청하고 구청을 상대로 네.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17년 네. 7월에 이제 서비스가 완료가 됐는데요. 네. 아무데도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우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1년 반 이상 있지를 않으세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좀 만나기조차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우선은 바쁘시다는 좀 내용으로 해서 좀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는 좀 좌절까지도 했었어요. 네. 좀 우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혼자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아주 활짝 열려 버리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거절당하는 것은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사실 지금도 거절당하기는 싫어요, 사실. 싫고 전화 걸려고 그래도 지금
언제 걸는 게 더 좋을까? 점심시간 직전에 걸지는 조금 지나고? 말아야지. 좀 지나고 하다 보면 또 막 일하다 보면 또 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걸는 것도 좀 미안한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거절을 네. 당하는 것에 습관이 들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사실. 네,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only one. 많은 창업자분들이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는 저도 좋다라고 보는데요. 네. 트렌드에 따라서 아이템을 가져가게 되면 3년 이상 가는 트렌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는 영양 쪽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양은 병원에서 다 해주지 않아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먹는 거 체크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는 거는 영양 관리가 되는데 환자가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체크를 못 해요. 단백질이나 근력량이 늘어야 되는데 먹질 않으면 그게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영양 관리가 플러스하는 그런 니즈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특화시켜 나가면서 환자와 병원과 실질적인 그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은지 대표님께서도 온리원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창업이라는 게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기로는 뭐 카페나 식당, 뭐 그리고 편의점 같은 그런 가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뭐 이런 게 뭐 제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창업들은 많이 뛰어드시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폐업을 하세요. 사실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눈여겨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하려는 것에 좀 적용을 시켜서 좀 융합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전을 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경영인데요. 사실 평소에 뭐 미술이나 디자인 쪽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기도 했고요. 기계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뭐 물건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들춰보고 막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적용이 되어서 저만의 그런 창업 루트를 짤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죠.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업.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좀 집중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좀 소소한 좀 이런 아이디어나 좀 내용들이 있다면 좀 사업이나 창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스타트업 사회 변화의 시작.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차 공유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도 해결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저희 가족들의 지지를 못 받고 아마 창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스타트업을 하면은 돈도 벌어야겠죠. 돈도 벌어야겠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차장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와 같이 함께 일하던 저희 직원 중에 여성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네. 일을 잘 하다가 그 출산 또 육아 문제로 퇴사하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하고 잘 맞는 직원이었고
또 디자인이라는 일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잘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직원이었어요. 근데 디자이너를 하면 이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디자인해서 보내주면 파일로 뭐 이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또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이 사업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산과 육아 문제로 해서 경력의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끌어안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 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집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제가 열고자 하는 것이죠. 물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직접 뽑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표로서 어떻게 직원들을 다독이며 잘 관리해야 될지 그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의 동기 유발도 해야 하고 또 직원들의 기대만큼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첫 직장 경험을 스타트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스타트업의 환상을 듣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사실 실제와 밖에서 보는 스타트업과 안에서의 피 튀기는 스타트업은 역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리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법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들이 이렇게 마음속 깊게 안고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너무 솔직한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의 경력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친구의 커리어 패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스타트업 첫 직장이기 때문에. 발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커리어, 스타트업. 발음 너무 좋으세요. 굉장히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저희 회사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더라도 그만큼의 전투력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원분들한테도 상처 많이 받아요. 이것도 공감하시네요. 밤에 막 전화가 와요, 10시에.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힘들어서 막 이러는데 이런 대표님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네. 스타트업 대표님이 되신다면 상처 받을 것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고 중요한 게 인력 관리라고 생각해요. 시대 변화에 맞게 뭐 대표라면 우선은 좀 공격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지면 직원들한테 다 저희는 좀 지분을 좀 다 배분해서 함께 좀 책임감을 갖고 같이 좀 꾸려나갈 수 있는 회사로 좀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다른 5개 분야의 옆에 있는 CEO분들,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좋으셨죠? 네, 처음보다 밝아지셔가지고. 네. 대한민국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 세이세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